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스러운 글이지요. 이 시는 나태주님이 풀꽃 그림을 그리면서 나눈 대화를 시로 쓴 겁니다. 나태주님이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실에서의 병상 일기에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에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기적 같은 16년의 삶을 더 살게 된 제2의 인생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글과 시로 표현한 소중한 작품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이 글이 시리도록 가슴에 와 닿았어요.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으로, 삶 속에서, 생활 안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저자 나태주, 출판사 더블북입니다. 3일만 산다는 목숨이 16년을 더 살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할 정도였으니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뭐든 잘해야 한다고. 오늘 하루도 잘해야 한다고. 그것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있었을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 분별 없이 기뻐하고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술 떴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딸아이가 전화로 근황을 알릴 때,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굵은 빗줄기를 내릴 때, 모든 게 기쁘다. 그 사소함에 집중하며 산다. 이 책은 내가 아파서야 배운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과 긍정의 메시지다. 어쩌면 이 책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권유다. 길고 긴 병원 생활도 이제와 생각하니 눈 깜짝할 새다. 새로 산 목숨도 벌써 16년을 굴리고 있다. 참 빠르다. 이처럼 우리 일생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사이 어슬어슬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굳이 잘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오늘 무엇이 기쁜가?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을 마실 수 있어 기쁘다. 음식을 삼킬 수 있어 기쁘다. 살다 보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만난다. 그날들이 나는 몹시 좋다. 오늘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참 좋다. 끼니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행이나 문구점에 들리거나 파리바게트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소보로빵이나 슈크림빵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면 무엇 하나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산책길에 마주하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그 존재는 존재로 감동이요 축복이다.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오랜 세월 함께 부딪히며 사느라 늙어버린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동반자인가. 병상에서 6달 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이다. 하루하루의 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럴 때는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계속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서 맑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서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가 16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0가마니의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 할부로 갚았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빌딩에 걸린 19절.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완벽해지려고, 잘하려고,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이 잦아진다.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조그맣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 자체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조그만 기억으로 남는다. 돈, 미모, 명예, 학력, 이것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지식이라면 지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 사회적인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쓴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쓴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능숙할 때도 됐지만 늘 서툴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가 있었다. 잘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이 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서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난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잘 들을 줄 알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느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느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알만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내 몸이 아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나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목숨을 준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은가? 다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행복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즐기는 인생이 없다.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아는 인생으로만 평가받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버스를 타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것은 인생이다 정의를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 용어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고상한 정신적인 가치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어 한다. 희생이라든가 봉사, 선행, 연민 이런 덕목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우리네 삶과 가까운 것이고 흔하고 낮은 것이고 친근하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다. 다만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것이고 밥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옷과 집이 되어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받는 것이 기본이다. 어찌 주는 사랑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무언가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진다. 이는 마치 물동이에 물을 채워야만 넘치는 이치와 같다. 사랑은 늘 가변적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주며 싫은 것도 잘 참아가는 게 사랑이다. 또한 오늘만이 아닌 나중까지 이러는 게 사랑이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가까이 있고 흔하고 오래되고 값싸고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인생, 사랑, 행복 중 행복이 가장 구체적이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한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사랑해야 한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랑의 등식이 이쯤에서 열리게 된다. 어디까지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요 시소 게임이다. 내 일생의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울먹이며 집에 왔을 때 땅거미지는 마당가에서 행주치마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의 손길보다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내게 사랑은 외할머니 행주치마에서 묻어나던 비린내보다 더 자란 뒤에도 외할머니는 나더러 아기라고 불러주셨던 가을날 어쩌다 찾아가면 어김없이 물렁감을 마련해뒀다 꺼내주시곤 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애달프다,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기억은 늘 좋게 남는 듯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어느 도시인은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분명 사랑받은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인생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게 자식이든 친구든 이성이든 누군가에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로지 받는 것이다. 아니, 무조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를 못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 나를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만든다.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양보하는 법, 때로는 질 수 있다는 걸 잘 가르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대신해 세상에 나가 싸우는 싸움꾼이었다. 지금 나는 어린 시절 질 줄 모르는 아이였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내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인간, 질 줄 아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지긋지긋한 일이겠는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질 줄 아는 것도 마음의 능력이다. 그건 마음의 넓이, 유연함, 너그러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빡빡하게 사는 인생, 앞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도 좋다. 그러나 때로는 슬그머니 져주는 인생도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게, 비참하게, 춥게 만들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왔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상당히 아둥바둥 산 인생이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사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을 떠들었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 편의 시를 얻어 종이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더 나아가 한편의 시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선물하고 삶의 의미를 주기에 이른다.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 쓰러졌는데 시를 쓰면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는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꽃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의 조그만 발견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사랑, 소망, 그리움, 기다림 같은 것들조차 기쁨이나 정신적 희열의 구체적인 실상이거나 그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이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 엄청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나 봉사가 가능할 수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 삶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위해서 산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약속.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이랍니다. 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기적이란 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파 꽃이 지고 피는 줄도 모르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약속. 약속하건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